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마침내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덴마크 클럽 미트윌란 이적이 공식 발표됐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미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세계적인 팬들의 관심 속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나게 급증했던 조규성 선수인데, 미트윌란도 물론 경기력적인 이유로 영입을 했겠지만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굉장히 힘을 썼더라고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던데, 미트윌란 오피셜 풀스토리, 그리고 미트윌란에서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 뛰게 될지, 또 어떤 감독과 함께하게 될지 상세하게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피셜 현지 시간으로 7월 11일에 나왔는데요. 약간 연예인 화보처럼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일단 조규성 선수를 나름 거액을 들여서 미트윌란 입장에서는 영입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치도 높은 데다가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 팔로워 자체가 미트윌란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규성 선수를 많이 이제 벌써부터 홍보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죠. 예, 어찌 보면 글로벌 홍보를 조금 하는 느낌이고, 네. 사실 미트윌란이 지금까지 선수 영입할 때 제가 이전 거도 보니까 어떤 선수를 데려와도 이렇게 만화도 만들고 그래픽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 파리에서 요즘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영입 선수의 그 나라 국기를 먼저 올려서 예고하는 것도 미트윌란은 처음 한 게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벚꽃을 날리게 한 거는 사실 저거는 조금 더 일본 느낌이 강한 거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벚꽃나무가 봄에는 많이 있긴 한데 요새 계속 많이 심고 있죠. 예. 예. 원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트위터 계정, 사실 외국에는 인스타그램도 인기가 많지만 트위터가 여전히 이제 소통 창구로 많이 쓰이는데, 미트윌란의 구단의 공식 트위터는 아직 인증 마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로워도 4.7만으로 이게 웬만한 그 유력 외국 기자들보다도 적거든요. 근데 이 미트윌란에서 올린 조규성 선수 입단 영상 조회수가 52만,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본인들의 평소 유입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나서 이거를 한 번 올리면 되는데 화보도 올리고 인터뷰도 올리고 다양한 영상을 올리면서, 콘텐츠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 그래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이런 화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그 화보들 중에서 4번째, 5번째 사진에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한의 이제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쪽에 이제 울릉도까지 표기한 건 그랬다 치는데, 저는 사실 못 발견했거든요. 근데 네티즌들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저거 올렸다고요. 독도까지 표기했다. 그래서 약간 좀 지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저 위치가 맞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우연히 있는 점 하나 찍힌 게 아니라 실제로 위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즉, 이 지도를 올릴 때 세심하게, 솔직히 이거 크롭하다 보면 그래픽 처리하다가 실수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면 자를 수도 있는데, 사실 울릉도까지도 표기 안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사실 한국인들도 이게 그래픽 올릴 때, 지도 올릴 때 이 정도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업무의 편의상.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미트윌란은 이 독도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올렸다. 그것까진 모르겠죠. 예. 그냥 근데 한국의 전체적인 그거를 다 하려다가 저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국 입장에선 매우 감사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트윌란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니폼을 판매하는데 해외 배송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는 한국 팬들이 또 조규성 선수 유니폼을 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약간 좀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유니폼을 까서 하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으로 배송할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트윌란이 꽤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 미트윌란 같은 구단은 덴마크 내 아니면은, 그리고 덴마크 내에서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구단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이 구단이 그러니까 신흥 강호지, 원래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팬층이 두텁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는 유니폼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선수니까 더더욱이나 또 주전으로 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규성 선수가 본인은 이제 인터뷰에서 많은 그 이적 과정에서 팀 선택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나를 가장 원하는 팀이고 내가 뛸 수 있는 팀이고 1월 달에 갔으면 몸도 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유럽의 어느 팀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 미트윌란이 조규성 선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순위인 건데요. 조규성 선수가 이제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305만 유로로 알려졌고, 이게 국내에 알려진 그 금액과 일치해요. 한화 43억 원 정도. 우리가 지금 유럽의 프리미어리그나 빅클럽들 이적료 보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생활의 생활비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월급을 보시면 43억. 이거는 큰 돈입니다.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조규성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거는 중용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뭐 1월 달에는 분명히 비시즌, K리그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몸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부상도 딛고 최근에 골도 넣고 폼이 한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투일란 가서 오피셜 찍자마자 팀 훈련을 바로 소화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영상들이 올라온 거죠. 예,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조규성 선수가 힘차게 뛰는 모습들을 봤을 때 컨디션 좋아 보였고 또 동료 선수들과 벌써부터 얘기도 나누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투일란이 사실 어떤 팀인지 여전히 많은 팬들이 잘 모르고 저희가 이제 이적설 때 한 번 소개드리긴 했지만 정확한 상황,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투일란의 구단 역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투일란은 뭐 창단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1999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저 로고에도 1999가 적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올라왔죠. 이게 그 아무래도 스카우팅 시스템 같은 것들 굉장히 잘 구축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했던 케이스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베넘 구단주가 그런 스카우팅 시스템이라던가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브렌트포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많은 유망주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면서 2002-03 시즌 그러니까 창단하고 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던 거였고요. 물론 뭐 그 다음 시즌 바로 강등되긴 했지만 또 승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1부 리그에서 뛰는 거죠. 그러면서 2014-15 시즌에는 덴마크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2017-18 시즌, 2019-20 시즌까지 세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스페르리가가 상위 하이 스플릿으로 2016-17 시즌부터 바꿨거든요. 예. 하지만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상위 스플릿에 있을 정도로 지금은 덴마크의 강호로 완전히 뭐 자리 잡았다. 어떤 의미에서 프리미어 리그의 맨시티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덴마크에서는. 그리고 사실 아마 일부 팬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덴마크 리그 우승을 하면서 유럽 대항전을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당장 또 말씀드린 하위 스플릿으로 지난 시즌을 마쳤지만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유럽 진출권도 얻었어요. 이게 상위 하위로 나뉘었을 때 순위는 이제 미투일란이 8위였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위 스플릿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상위 스플릿에서 4위로 밀려났던 비보르하고 이제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플레이오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예선 진출권을 획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예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조규성 선수를 빨리 영입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 상하이 스플릿을 나눌 때 이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위 스플릿의 상위권 경쟁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강등권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위를 한 팀에게 컨퍼런스 리그 진출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요거는 좀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투일란이 어떤 감독이 또 지휘하고 있고 그 감독이 또 조규성 선수와 어떻게 맞을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토마스 토마베리 감독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만 48세인데 먼저 그 란데르스에서 수석 코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호브로를 맡으면서 이 팀이 2부 리그의 팀이었는데 우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부 리그 승격을 시켰고요. 또 이제 란데르스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장기간 감독을 맡았다가 이제 미투일란이 지난 시즌 성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에 긴급 데려왔고 이 감독 체제에서 결국은 그 하이 스플릿에서 우승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 끝에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성적이 8승 2무 1패. 아, 이 정도 성적이면 이제 확실히 감독 효과를 봤다. 예. 그리고 제가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수석 코치도 새로 선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베리 체제로 확실하게 올 시즌에는 간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토마베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전술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거가 4-3-3을 썼다가 그 다이아몬드 4-4-2, 거가 4-3-1-2 포메이션으로 바꿨는데 이러면서 이제 원래 윙이었던 이삭센을 최전방 공격수 바꾼 게 또 이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원래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그 덴마크 리그 득점왕인데 18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골을 윙에서 넣었는데 윙우는 24경기 출전해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9경기에서 8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활약이 결국에는 토마베리 감독이 온 하위 스플릿에서 포텐이 터졌다. 물론 하위 스플릿이니까 좀 약한 팀들을 상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치면 유의미하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미 주도점연이 있는 미투일란에서 조규성 선수는 어떻게 뛰게 될 것이냐. 이삭센이 원래는 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침투해가지고 슈팅을 가져가는 형태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는 이제 거기서의 보디가드 역할과 그리고 키핑하고 패스 주고 또 이제 본인이 헤딩으로 골도 넣고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이런 호흡을 맞추는 그런 방향대로 갈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 뭐 조규성 선수도 케인을 보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예, 결국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정통 9번 역할을 하고 이삭센은 빅앤스몰에서 스몰을 담당하는 많이 뛰고 돌파도 하고 빠르고 골도 넣는 그런 역할인 거네요. 약간 뭐 그러니까 과거 리버풀의
옛날에 오원 헤스키 예, 빅앤스몰 하면 항상 많이 회자되던 그런 형태로 조금 물론 헤스키보다 조규성 선수가 더 골을 많이 노리긴 하겠지만요. 예. 다만 이제 이삭센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덴마크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먼저 그 디마르지오의 기사를 보면요, 밀란이 이삭센 영입을 위해 미트윌란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데케텔라르 시작 이렇게 남겼는데 이거는 이제 데케텔라르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일단 밑에가 7월 8일에 먼저 올린 기사가 있는 건데요. 저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 살레마키어스 오른쪽 윙이었죠. 이 선수가 나간다면 축구해제와 이삭센이 동시에 올 가능성이 생긴다. 왜냐면 메시아스도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즌 오른쪽 윙으로 뛰었던 2명의 선수가 나가면은 2명 영입해야지 이게 숫자가 맞는 거니까 축구해제가 영입되건 말건 이삭센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은 그 전까지 보도들은 축구해제 영입이 실패할 시에 이삭센을 영입한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7월 12일에 다시 한번 이걸 리트윗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전에 말했듯이 이 밀란은 이삭센과 미트윌란 양측과 구두 합의를 마쳤다. 밀란은 이를 최종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고, 축구해제 같은 다른 우선순위 타겟이 있긴 하지만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축구해제의 거치가 일단은 이삭센에게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설령 축구해제를 영입하더라도 이삭센까지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이삭센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서 이건 조규성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악재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433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죠. 원래 미트윌란이 433을 썼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좌우 윙들한테 조규성 선수한테 조금 지원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축구해제 이적료 자체를 비알레알이 그렇죠. 4천만 유로를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두 선수 다 영입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일단 여름 이적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 리그를 빨리 시작하니까 일단은 이삭센이 있는 채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 갈 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한 게 브렌트포드라는 게 협업 관계, 구단주가 같으니까 여기서 잘해서 브렌트포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린 게 두 구단의 연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설이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작년에 이제 그 라스무스 앙커센 단장이 미트윌란을 떠나면서 이제 브렌트포드와 미트윌란 사이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긴 했대요. 하지만 여전히 교류 중에 있고, 설령 베넘이 그만두더라도 계속 교류를 이어갈 거라는 얘기들을 이제 과거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도 했었고, 또 이제 골닷컴에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한만성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한만성 기자 얘기로는 미트윌란은 이미 5년 전부터 한국 선수 영입에 미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토론토 가기 전에 영입하려고 단장이 아예, 스카우트가 아니고 단장이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 단장이 직접 오기까지 했대요. 이거는 그 한만성 기자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 개인 그 단독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얘기니까 이건 맞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조영욱 같은 선수들을 체크를 했대요. 여러 선수들을 체크를 하면서 조영욱도 영입을 조금 타진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여전히 이제 브렌트포드하고 미트윌란이 스카우트 시스템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트윌란 보드진 중에 한 명이 브렌트포드 북유럽 그 스카우트로 여전히 일하고 있대요. 거기다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도 조규성을 보긴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이번 영입은 브렌트포드랑 연결된 영입은 아닐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트윌란에서 의외로 브렌트포드 간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유스로 간 케이스들은 좀 있어도 1군으로 간 케이스는 한 명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브렌트포드를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브렌트포드 스카우트도 조규성 선수를 봤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뭐 알반 토니가 다음 시즌에 이제 장기간 결장하고 나서 복귀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빅클럽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조규성 선수 영입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분데스리가 팀들은 항상 미트윌란이나 덴마크 리그를 상당히 주목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지난 여름에도 2명의 그 미트윌란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갔어요. 그런 경우들을 고려하면은 분데스리가로의 진출도 가능성은 있다. 지난 겨울에 원래 그 마인츠가 조규성을 영입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번 시즌 이적료까지 끌어다가 아조르크를 더 비싸게 영입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 아조르크가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터졌잖아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다음 시즌에도 이런 기세를 아조르크가 이어가면은 마인츠가 아조르크 잡기 힘들걸요? 아조르크가 떠난다면은 그때 또 마인츠가 뛰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런 모든 가능성은 조규성 선수가 미틀리안에서 그렇죠. 잘해야 되는 예, 건데요. 그렇죠. 빠르게 이 검증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옵니다. 먼저 7월 16일 일요일 저녁에는 프리시즌의 마지막 평가전을 오르후스랑 치르게 되고 예. 7월 22일 토요일 새벽 2시에 빠르게 덴마크 수페르리가 개막전이 열리고요. 또 아직 상대팀이 이제 예선 1차전을 치러야 돼서 예. 결정이 안 됐지만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예선전도 한국 시간으로 뭐 7월 28일 새벽이 될 거예요. 예. 이 시차가 있어서 그때 바로 치르게 됩니다. 예, 아마도 이제 미트윌란 같은 경우는 뭐 평가전을 통해서 살짝 이제 교체 투입을 통해서 조금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적응기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리그 개막전에서 조금 더 출전 시간을 주는 형태로 가면서 저는 컨퍼런스 리그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긴 해요. 어쨌건 초반에 붙는 팀들이 그렇게 강팀들은 아니거든요. 예. 미트윌란 입장에서는 원래 그 덴마크 리그의 강팀이라고 하면은 전통의 강호인 코펜하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셀란드가 있고 이런 식이 있는 건데 그런 팀들하고는 안 붙으니까 예. 초반에는 조금은 출전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게다가 공식전 일정이 3경기 연속 홈 경기거든요. 이런 점도 조규성 선수가 이동 없이 훈련하면서 빠르게 녹아들어서 빠르면 뭐 실케보르와의 7월 말 경기에는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상황이 좋다면 저는 아예 그 미트윌란이 컨퍼런스 리그부터 선발로 내보내는 게 현재 본인들의 바람일 거예요. 바람은. 그리고 최소한 저 개막전도 교체로라도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조규성 선수가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조규성 선수 미트윌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